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화학의 자회사가 오는 2024년까지 구미에 약 5천억 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직간접적인 고용 인원이 1,000여 명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지역 경제에 미칠 기대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도내 시내버스 업계가 최근에는 경유값 상승에 요소수대란까지 겹치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당국이 수능 고사장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구미시가 LG화학 양극재 공장 유치를 위한 상생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LG화학 자회사인 LGBCM은 오는 2024년까지 약 5천억 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에 미치게 될 기대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와 구미시, LG화학 자회사인 LGBCM이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은 지 2년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번 협약으로 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LGBCM은 산자부의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12월 말 양극재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년도 협약식을 마친 이후로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향후에 한 3, 4년 동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준공을 하고 첫 양산은 2024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BCM이 구미 5공단에 투자하는 규모는 약 5천억 원. 양극재 공장 신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고용 인원은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소식에 경북도와 구미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5천억 투자하면은 일자리 한 1,000개는 생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배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인데 그 좋은 업체를 우리가 유치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LGBCM을 통해서 앞으로 연관 기업들이 이미 구미는 물론이고 인근에 함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집적된 산업 단지로서 역할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미의 KTX 정차라든지 각종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쇼핑몰이나 문화시설 등등 연구 인력들이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대기업들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모처럼 나온 대규모 투자 협약이 구미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시내버스 업계가 최근에는 경유값 상승에 요소수 대란까지 겹치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여 대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한 버스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버스 한 대당 평균 운송 수입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 예전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한 70~80%까지 감소됐다가 지금은 그나마 조금 실적이 올라와서 한 20~30%, 코로나 이전보다는 한 20~30% 정도 감소된 상황이에요. 경북 지역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3개 시군의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620억 원.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누적 적자가 100억 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유가 폭등으로 경유가까지 오르면서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요소수 대란까지 겹치며 버스 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가운데 경유 차량은 1,299대, 이 중 절반이 넘는 737대는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차량입니다.
요소수 대란 이전엔 리터당 400원대에 구매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2,000원에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다음 주까지는 요소수 업체에서 납품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했고 네. 매주 납품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답변을 못해요, 업체에서. 버스 업계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마땅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안전한 수능을 위해 11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고 수능 전까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에게 모임 등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18일로 예정된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방역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먼저 11일부터 수능 고사장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입시학원에서도 대면 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시험장 입장 전에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하는데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전에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확진된 수험생을 위해선 별도의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도 운영됩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하고요. 우리 교육청은 73개의 일반 시험장과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8개의 별도 시험장, 그리고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3곳을 지정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능 전까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능 당일 고사장 앞에서의 단체 응원도 금지했습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성모 씨가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석 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에 형이 과하다며 석 씨의 전 직장 동료를 통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회적 분란을 야기하고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석 씨는 시신 은닉미수 혐의와 아이 바꿔치기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새해 본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1조를 넘어섰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도 예산안 규모를 11조 2,527억 원으로 확정하고 경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해 당초 예산이 11조 원이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보다 5.6%, 6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북도는 민생 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지역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10대 과제의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도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지원과 유지관리 등을 여러 정부 부처에 담당해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 R&D나 농공단지 환경 개선 등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해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공단지의 60% 이상이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단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연재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3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10명, 고령 7명, 칠곡 4명 등 모두 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령에서는 요양원 관련 접촉자 2명과 학교 관련 접촉자 1명 등 모두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구미와 칠곡 등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는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곡감 건조장의 습도가 높아질 수 있어 곰팡이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내린 비로 대기 중 습도가 높은 상태라며 앞으로 2, 3일 정도 80%에서 95% 이상의 습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곡감 농가에서는 습도 유지를 위해 제습기나 온풍기를 이용하고 순환팬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공공비축용 건조벼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매입 품종은 일품과 해담쌀로 이달 말까지 도내 각 지역별 지정된 수매 장소에서 사들입니다. 매입 대금의 최종 정산은 연말까지 이뤄지며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환산해 추후에 결정됩니다. 고령군이 대구 한의대학교와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대학생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대가야 축제 프로그램과 여행 상품 개발, 새로운 관광 자원 발굴 등 고령 지역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 한의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 다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전선이 땅미스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령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41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령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다산초등학교 주변 도로 4km 구간에 있는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